성공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존경해야 할 심리적 시간이 언제인가를 알아차린다. 이는 잠재적 구매자가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세일즈맨이 마음의 화학작용으로 그렇게 느끼거나 해석했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배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의 화학작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초호의 착오도 있을 수 없다. 유능한 세일즈맨들이 대부분의 구매자가 구매를 결정하려는 순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유능한 변호사는 육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영악한 증인이 규모히 미리 준비해둔 진술로 일관할 때에도 낌새를 채고 오히려 마음의 화학작용을 통해 증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낼 수 있다. 많은 변호사들의 이 힘이 출처를 모르면서도 이러한 능력을 개발시켰다. 판사가 뭐 알겠죠. 근데 뭐 그건 영검이라고 하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직감이나 뭐 이럴 수도 있어. 즉 그것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과학적인 이해 없이도 실질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일즈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마스터마인드 하고 있는데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세일즈맨 대상 영업을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긴 하죠. 이 자체인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다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집에 들어가 여유로이 저택을 들여보고 구석구석 파간 후 나올 때는 그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도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정확한 사고에서 이러한 원리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강좌의 주요 원칙에 대한 접근을 위해 간략히 설명해 두는 것이다. 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의 화학작용은 개인의 신체적 기질과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의 특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개인의 철학과 사고 관습이 마음의 화학작용을 방해시키며 이에 따라서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켜서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쫓아버리게 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마음의 화학작용은 뭐 호르몬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세로토닌, 뭐 행복 호르몬, 뭐 노르에피네프린, 뭐 아세틸콜린, 뭐 교감신경 흥분, 부경감신경 흥분 뭐 이런 것들에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뭐 에너지적인 좀 파동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누구든지 언어, 얼굴 표정, 기타 신체의 표현이나 태도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혹은 적개심을 품게 하는 정신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마스터마인드 정의, 완벽한 조화 정신으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마음의 결합과 연대를 통해 생겨나는 마음 상태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여기서 언급된 조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죠. 두 개의 마음이죠. 사람 인자도 두 개잖아요. 두 사람이 기댄 모양이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 사람들 사이란 뜻이니까 두 사람 동양에서는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속의 관계에서 자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양은 뭐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동양에서는 뭐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완벽한 조화 요소가 없다면 잘 결합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그 이유로 모든 사업과 사회관계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게 된다. 세일즈 매니저, 권장교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리더라면 단결심, 즉 상호간의 이해와 협동이 성공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단체성 정신은 교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마음이 서로 섞여 마스터마인드가 창조되는 전형이다. 이는 개개인 마음의 화학적용이 섞여서 마치 하나의 마금처럼 작용하도록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다 같잖아요. 장부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공개원장이 똑같이 작동하잖아요. 일률적으로. 이러한 혼합 과정이 이루어진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만큼이나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리더는 수용자의 마음을 조업하는 나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이는 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이는 설득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주어진 그룹에서 개별적인 마음들을 하나의 거대한 마음으로 섞여들게 하기 위해 어떤 이는 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한편 보상으로 이끄는 자도 있을 것이다. 뭐 채찍과 당근은 유명하니까요. 여러분은 개개인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혼합하는 과정이 리더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기 위해 사업가나 정치가의 역사를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핵으로서의 마음의 화학작용에 조화에 대응한 사람들이었다. 나폴레옹은 이 마음의 자석을 지닌 사람의 훌륭한 예가 되는데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특성 때문에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따라서라면 조금도 불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사실 그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특성은 이 장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확정이었던 것이다. 그룹 내 한 사람이라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스터 마인드로 조합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마스터 마인드로 혼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무지는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마음의 확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리더라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라도 혼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마음을 이루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합도 그 리더가 사라진 동시에 붕괴되고 말 것이다. 만일 당신의 협동의 위력을 믿지 않는다면 바퀴 하나가 빠진 마차가 굴러갈 수 있는지를 상기해보라.